옳은 소리, 화제의 신간. 좌익 난동 촛불혁명과 러시아 혁명은 완전 닮은꼴. 김용삼 대기자. 2024년 12월 26일. 이인호 선생 역사 수상록 대한민국 건국은 혁명이었다. 통해 피미친 호소. 역사에 무지하면 참혹한 대가 치른다. 사회 혼란의 핵심은 역사에 대한 무지. 탄핵 전국의 회오리가 몰아치는 어수선한 연말에 이인호 선생께서 책 한 권을 보내왔습니다. 제목이 대한민국 건국은 혁명이었다였고 이인호 역사 수상록이 부제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구구절절 가슴에 와 닿은 이유는 혁명적으로 탄생한 대한민국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거리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뼈대로 하는 대한민국의 가치를 수호하려는 사람들과 그 가치를 무너뜨리고 범죄의 소굴로 만들려 하는 세력 간의 내전을 방불케 하는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대체 건국 76년에 이른 오늘날 이런 비참한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대한민국 건국은 혁명이었다의 저자 이인호 선생은 국민 전반이 역사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지한 덕분이라고 진단합니다. 제 나라 역사에 무지하다 보니 자기들이 몸담고 있는 나라의 토대가 파괴되고 있음을 감지할 능력, 곧 역사의식조차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과 같은 혼란과 무지의 난동은 국민 모두가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올바른 역사의식으로 확고하게 무장할 때 비로소 종료될 것이란 한 가닥 위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 국민이 올바른 역사의식으로 확고하게 무장하는 일이 손쉽게 가능할 것인가? 70년 이상을 문해아처럼 살아온 이 나라 국민이 느닷없이 제 나라 역사의 모습을 알기 위해 학습에 나서도록 하려면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련 서적이 없어 공부를 못하나 대한민국 현대사를 올바로 정립한 서적은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은 혁명이었다라는 수상록도 그중 하나입니다. 서양사, 그 중에서도 러시아사의 스카고로 존경받아온 이인호 선생은 오래전부터 역사의식의 소중함을 앞장서서 설파해왔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대중들에게 깨우치기 위해 저술, 언론기고, 강의, 세미나 참석 등 다방면에서 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같은 역사식 부재의 상태의 혼란을 겪는 모습을 보면 이인호 선생의 말과 글을 귀담아 들은 사람이 별로 없었음을 밝히는 내용 증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러시아 혁명의 비극, 이인호 선생의 안타까운 심정이 절절히 녹아있는 글이 이 책의 서장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나에서 발견됩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러시아에서 혁명 열기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던 1909년 베르자예프를 비롯하여 프랑크, 키스차코프, 불가코프, 이즈코예프, 게르젠숀 등 혁명운동의 거두 7명이 방향표지라는 논문집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볼셰비키 지도자 레닌의 충실한 동지이자 혁명 이념의 정립을 담당한 이데올로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논문집이 발간되자 러시아 지식인 사회의 평지풍파가 일었습니다. 양심적 혁명운동가들이 레닌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혁명 동지였던 급진주의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양심적 혁명운동가들은 이 논문집을 통해 러시아의 혁명운동이 이대로 계속되면
차르 전제체제를 무너뜨린 후 권력은 이상주의적 혁명가들이 아니라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서운 사람들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인민을 위한다는 이타적 영웅심으로 출발한 혁명이 이대로 가면 인민을 더 큰 고통에 처하도록 만드는 자가당착에 빠질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자신들의 혁명 동지의 심장에 칼을 꽂는 듯한 예리한 비판을 내놓은 것일까요?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 추진하고 있던 혁명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베르자예프의 관찰에 의하면 러시아 혁명에 투신한 급진주의자들은 정의에만 목말라 할 뿐 진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진리와 허위, 진실과 위선을 가릴 수 있는 이성적 판단력을 상실했습니다. 외래의 신사조에만 휩쓸릴 뿐 스스로 냉정하게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은 기르지 못했습니다. 프랑크의 비판은 더 신랄했습니다. 그는 인민대중을 위해 혁명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낸 급진적 인텔리겐자는 혁명 지상주의에 휘말려 살인, 파괴를 미워하는 자가당착에 빠졌고 도덕적 감각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키스차코프는 악법과 투쟁하다 보니 법이 있어야 인권이 보호될 수 있다는 것까지 망각하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즈고에프는 어른들이 정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 어린 학생들이 민중의 대변인, 구세주를 자처하며 나섰고 결국 러시아 사회는 정신적 어린이들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타락했다고 개탄했습니다. 불가코프는 사회 구조나 제도를 혁신하는 것만으로 정의로운 세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인간 개개인의 도덕적, 인격적 품성이 중요한 변수라고 보았습니다. 게르쉔조는 혁명적 파괴만 일삼아온 인텔리겐자는 경찰 같은 질서 수호 전문가들의 역할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가를 깨닫고 인정할 줄 모른다면서 혁명가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절규했습니다. 양심적 혁명운동가들은 자신들이 주동이 되어 시작한 혁명운동이 심각하게 변질되어가는 모습에 절망했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자신들의 혁명을 이용해 권력을 장악한 괴물들이 인민을 파괴하는 생지옥을 연출하게 될 것이라는 미래를 냉철하게 예견하고 방향 전환을 호소한 것입니다. 직업적 혁명가가 혁명 이끌어야 성공한다는 환상. 러시아 차르의 전제 체제는 경고했기에 혁명은 쉽지 않은 일이었고 더구나 볼셰비키 혁명의 최종 승자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예상을 깨고 러시아 혁명이 성공하고 볼셰비키가 권력을 장악한 이유는 레닌의 전술 전략이 먹혀든 때문입니다. 레닌은 초기부터 혁명은 대중이 의식화되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방식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직업적으로 혁명을 추진하는 소수의 전위부대가 혁명을 이끌고 대중을 선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이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가 혁명을 성공시켜 주도권을 잡게 된 비결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방식의 한계가 너무 뚜렷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러시아 혁명은 소수의 전위 부대 위주로 진행되었기에 그들의 독선과 독단이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꿈을 이루는데 실패하고 독재 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레닌은 혁명으로 권력을 장악한 후 지지자들의 기대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는 권력 장악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판, 경쟁 세력과의 타협이 아니라 무자비한 선멸작전으로 대응했습니다. 대중을 향한 선동과 선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역사를 왜곡하여 정치 도구로 활용하여 지식인 집단의 도전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덕분에 러시아 혁명은 방향표지의 필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권력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의 승리로 귀결되었습니다. 레닌은 혁명을 성공시킨 후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 스탈린의 개인 숭배 체제로 전락했고 러시아 인민들은 전체주의적 독재 체제 아래서 70년 인권을 말살당한 채 숨죽이며 살아야 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러시아 혁명과 촛불혁명의 유사성, 박근혜 대통령의 엉터리 탄핵, 문재인 정권의 출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혼란, 한국 사회는 8년 전에 참혹했던 상황을 되풀이하며 속절없이 국가 리더십 붕괴의 대혼란을 동일하게 겪고 있습니다. 탄핵의 횃불에 든 세력들의 구호도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불식과 강자의 횡포 및 부패의 척결로 비슷합니다. 자유언론은 멸종되고 좌파 권력의 나팔수들만 귀를 찢고 눈을 가리는 가짜 뉴스로 도배질하고 있습니다. 적배청산의 명분 아래 일종의 공포정치가 펼쳐지는 모습도 전과 동일합니다. 이인호 선생은 볼셰비키가 주도한 러시아 혁명의 전개 과정은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촛불혁명 추진 과정과 놀랍도록 유사하다고 말합니다. 첫째, 혁명의 성공 여건이 성숙하지도 않았을 때 과감히 혁명을 외치고 나선 점. 둘째, 고도로 결속된 소수의 조직이 상황을 주도하면서 그것이 마치 민주적 요구의 수렴 결과인 것으로 위장하는 점. 셋째, 모든 공직을 소수가 독침하며 역사까지 왜곡 날조하여 도구로 동원하면서 비판 세력이 끼어들 틈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인호 선생은 1917년 당시의 러시아와 현재의 대한민국이 크게 다르다고 말합니다. 러시아는 혁명이 필요할 만큼 국가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대한민국은 혁명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제관계도 전쟁에 휘말려 허덕이던 러시아 상황과는 천양지차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선전선동으로 대중을 오도 기만하는 정도에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경우 촛불혁명 주도 세력의 목표와 대중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 사이에는 러시아 혁명의 경우보다 더 큰 간격이 있기 때문에 혁명 권력의 독재화는 그만큼 더 빠르고 흉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이인호 선생은 우려했습니다. 자유민주 대한민국은 존속할 것인가? 이인호 선생은 대한민국 건국은 영국, 미국, 프랑스 혁명에 비견될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이 가지는 혁명적 의미는 삼중적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우리가 일제와 미군정에서 벗어나 독립국가로 재생하여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는 주권국가가 되었다는 사실. 둘째, 우리가 왕조시대의 백성, 일제하에 차별받는 식민지 신민, 미군정 치하 패배한 적국의 전 식민지 시민의 처지에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 성격했으며 그 국민을 자유롭고 평등한 주인으로 인정하는 민주공화국을 수립했다는 사실. 셋째, 그런 공화국이 채택한 국가 이상과 이념이 공산주의나 군국주의식 집산주의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최고 가치로 하고 재산권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였다는 사실. 이 세 가지가 그 전까지 있어왔던 정치사회 문화적 현실을 완전히 뛰어넘는 획기적인
변혁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혁명 과정을 통해 건국했고 자유민주주의의 삶을 전 국민에게 향유시켜온 자랑스러운 역사 전통을 창조해냈습니다. 이렇듯 세계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성공 가능성을 노심초사하게 된 것은 구성원 각자가 자기 나라의 역사와 가치에 대한 자각과 각성을 게을리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이 곳곳에 침투하여 오늘과 같은 혼란의 극한 상황을 연출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가치는 보존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느 면에서 성공했고 어느 면에서 부족했으며 역작용은 없었는가를 탐색하는 고통스러운 작업이 요구됩니다. 21세기 중반을 향해 달려가는 대한민국에서 이 새삼스러운 작업을 시작해야만 하는 상황을 이인호 선생은 안타까워하신 나머지 대한민국 건국은 혁명이었다라는 역사 수상록을 내놓은 것으로 필자는 확신합니다. 김용삼 대기자. 출처 펜앤마이크. 이상 2024년 12월 26일 아침에 보내드린 이인호 선생의 역사 수상록 대한민국 건국은 혁명이었다라는 김용삼 대기자가 전하는 화제의 신간이었습니다.